네, 이제 수업 들어갈 건데요. 이제 오늘은 기후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수행평가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기후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물론 좀 깊지 않고요. 좀 빠르고 얕은 수준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집에서 보다 자세하게 조사를 한 후에 다음 주에 신문 만들기를 진행하고자 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음 주 등교 기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이 아닌 두 번째 시간에 신문 만들기를 진행할 거라는 점 착오 없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웃음기 빼고 진지하게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열대우림 지역 생활이라고 되어 있고요. 교과서는 34페이지고요. 이제 우리 교과서 35페이지로 넘어가면서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열대우림 지역은 과연 어떤 곳일까? 그 특색에 대해서 보자면은 이제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고요. 계절이 바뀌지 않고 항상 덥다는 얘기죠.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매우 덥고 습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었어요. 살짝. 이 더운 지역은 워낙 증발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구름이 항상 크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구름이 크게 형성된다는 얘기는 비가 그만큼 빨리 내린다는 얘기겠죠. 즉 무슨 얘기냐,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거의 매일 오후에 열대성 소나기인 스콜이라는 소나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긴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소나기가 자주 오고 그 소나기를 스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뭐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난번 수행평가 안내할 때 이제 열대우림 기후에 해당하는 곳들을 몇 군데 찝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별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적도를 중심으로 분포한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다음 열대우림 지역의 모습인데 이제 어떤 내용들 나와 있냐면요, 햇빛이 되게 쨍쨍하게 비치고 비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 나무, 풀 등이 잘 자라서 밀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태계 보호, 동식물들이 잘 많이 있는 그런 생태계 보고라고 불린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풀들이 잘 자란다, 이 정도 내용인데, 잠깐 다른 얘기 잠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군대 얘기 잠깐 해볼게요. 군대에 가게 되면은 물론 남학생들만 가겠죠. 이제 예초병이라고 해서 여름에 이제 풀을 깎는 일을 하는 병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는 여름에 풀 깎는 게 본인 일이에요. 웃기죠? 나라를 지키러 간 게 아니라 풀 깎으러 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해야 됩니다. 이 풀을 깎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을 비추면 금방 풀이 자라요. 그래서 길이 안 보일 만큼 풀들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초병들이 여름에 비가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풀이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자르고 나면은 다음날 또 자라있고, 또 자르고 나면 다음날 또 자라있고. 이 얘기 왜냐면은 이게 약간 열대우림 기후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약간 원래는 이제 이런 사진처럼 이제 기계로 하는데 조금 열악한 부대 같은 경우에는 낫으로 손으로 일일이 합니다. 네, 남학생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잠깐 딴 얘기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주민 생활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쓱 볼게요. 덥잖아요, 그렇죠? 여기 더운 지역이니까 옷을 어떻게 입어야겠어요? 가볍고 통풍이 되는, 또 얇게 입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입으면 되겠고, 더우니까 음식이 쉽게 상하겠죠. 그러니까 기름, 향신료 이런 거 많이 사용하겠다. 바람이 잘 통해야 되니까 이렇게 창문도 좀 크게 내고, 비가 많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비가 이제 흘러 내려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사도 이렇게 좀 가파르게, 지붕의 경사도 가파르게 짓고요. 또 이제 이 바닥에 너무 뜨거워요. 뜨겁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벌레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제 지면을 좀 띄워서 이만큼 붕 떠 있죠. 띄운 이제 고상가옥을 짓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열대 기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해서 볼 건데요. 농업은 사실 뭐 자세하게 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간단하게 보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볼 건데요. 간단하게 볼게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흙 속에 양분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되게 이제 비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화전, 불태운다는 뜻이에요. 전을 불태운다, 밭을 불태운다는 뜻인데, 밭을 불태우면은
그 재가 나올 텐데 그 재가 어떤 영양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한번 불을 지펴서 농사를 짓고 또 이동을 해서 여기 한번 불 태워서 농사를 짓고 또 이동해서 여기 불 태워서 농사 짓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동하면서 불 태운다라고 해서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좀 자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동식 화전 농업 배웠고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나왔는데 요거는 다음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이러한 농업 등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열대 우림지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기술 발달 하다 보니까 숲도 많이 없애버리고 해서 이러한 대규모의 건물들도 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나중에 몰아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는 온대 기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기후. 이제 여기는 페이지는 38페이지고요. 3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대 기후라고 나와 있는데요. 온대 기후는 이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기후예요. 따뜻한 동네이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집중돼서 살고 있는 곳이다.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온대 기후의 특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기후는 중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분포하고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요만큼이더라. 이제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이렇게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대 기후는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기온 차가 나는데 첫 번째로는 온대 기후는 요렇게 온대 계절풍 1번, 두 번째 서한 해양성 2번, 세 번째 지중해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어쨌든 그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이 정도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기온차가 큰 건 맞는데 이러한 온대 기후들을 다시 조금 세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온대 계절, 서한 해양성, 지중해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세 개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된 거겠죠. 그래서 그 특징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들은 사실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온대 계절풍, 서한 해양성, 지중해성 이름을 이렇게 짓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대충 살펴보면은 계절풍이라는 것은 계절에 부는 바람인데 그거에 영향을 좀 받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한 해양성, 서쪽에 있는 해양, 바다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보구나. 세 번째 지중해성, 지중해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감을 갖고서 첫 번째 온대 계절풍 기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계절풍 기후의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우고 우리나라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유라시아,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절풍이 대체 무슨 뜻이냐? 오른쪽 제가 살펴볼게요.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바람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대륙으로, 겨울에는 대륙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사진 본 적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계절별로 이제 강한 바람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고 겨울에는 러시아가 있는 저 시베리아 계단에서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는 계절에 따른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온대 계절풍 기후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줄쳐 볼게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 색깔 좀 달리 해볼게요.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하고요.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하다. 그러니까 겨울엔 되게 춥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로션을 안 바르면 되게 손이 트죠. 얼굴도 트고 건조하다는 뜻이 될 것 같고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끈적끈적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고온 다습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온대 계절풍 기후에 대한 설명 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더 쉽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서한 해양성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는 조금 용어들이 나와서 용어도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는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과 난류인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적고 계절별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난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쉽게 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서풍부터 해볼게요.
편서풍은 어떤 편이란 말은 누구 편을 든다 이런 말처럼 약간 치우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뭐야? 서쪽 편에서 불어온다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글씨가 조금 이상하니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는 편서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서쪽 편에서 불어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아래 보면은 이 내용.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죠. 이걸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편서풍인데 이게 영국이에요. 영국인데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여기에 있는 바다의 성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다가 따뜻하냐 차가운 바다냐에 따라서 이 영국이 받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랬었을 때 이 바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난류라고 합니다. 난류. 느낌이 따뜻한 바다인 것 같죠? 따뜻한 바다, 해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바다를 계속 편서풍이 불면서 따뜻한 바다를 거쳐서 영국에 영향을 주니까 영국은 조금 따뜻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적습니다. 1년 동안 좀 비슷비슷한 기온을 갖고 있기도 하면서 강수량도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항상 이 바다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비가 1년 내내 비슷비슷하게 와요. 그래서 영국은 흐린 날씨가 굉장히 많아요. 비가 자주 오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신사의 나라라고 해서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죠. 우산 들고 다니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서양 해양성 기후의 대표적인 나라로는 이제 영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서쪽에 있는 여기가 우리가 서양이잖아요. 서양, 동양이니까 서쪽에 있는 해양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라고 해서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중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겠죠. 그럼 도대체 지중해가 어디에 있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라는 곳은 유럽,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우리는 지중해라고 해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보는 이 지중해 바다가 되게 멋있는데 물론 저도 안 봤어요. 엄청 멋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지중해 영향을 받는 곳이 이제 바로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열대라는 것, 먼저 아열대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열대와 온대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대와 온대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보다 약간 이걸로 물결 표시를 해볼까요? 어쨌든 열대와 온대 기후의 사이의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압대라는 것은 고기압, 되게 맑은 느낌이에요. 맑은 느낌, 흐리지 않고 맑은 느낌. 즉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어떤 성향이 나타나냐면요, 아열대, 온대와 열대 사이니까 좀 덥겠죠. 플러스로 되게 맑습니다. 흐리지 않아요. 즉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름이니까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덥고 건조하다. 덥고 건조한 날씨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럼 겨울에는 비교적 온화하고 많은 비. 이건 뭐 큰 특별한 일은 아니어서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좀 여름에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기후가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이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파란 색깔 요 막대 그래프가 이제 강수량, 그리고 이제 위에 요 꺾은 선 그래프가 기온,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 런던 영국, 로마 이탈리아, 서울 대한민국 요걸 지워도 이 제목을 지워도 이 그래프만 봐서라도 어떤 도시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한 게 다른 기후에 비해서 유난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쵸?
즉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여름철에 항상 장마 이런 거 있잖아요. 작년 여름에는 한 3주 동안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이게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동네는 바로 이제 세 가지 온대 기후 중에, 그러니까 온대 기후 세 가지 중에서 온대 계절풍 기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름에 비가 굉장히 안 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금 배운 지중해성 기후, 여름에 굉장히 덥고 건조한 곳이 바로 이 로마, 이탈리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비가 골고루 오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산을 항상 들고 다닌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서안 해양성이 되겠고, 여기는 지중해성이 되겠고, 여기는 온대 계절풍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천천히 뭐 다음 시간에도 공부할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1번, 2번, 3번 선생님 표시를 해놨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계절풍 기후는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니까 너무 간단해요. 겨울철에는 온돌방, 여름철에는 대청마루 갖췄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두 번째, 서한해양성 기후는 영국이라고 있었죠. 영국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외출할 때는 이제 겉옷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항상 흐리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는 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맑은 날이면 일광욕을 즐기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많이 문화가 다르죠. 그 다음에 집안에도, 왜냐면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습기가 좀 차겠죠. 그래서 그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벽난로를 설치하는 곳이 바로 이 동네라고도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중해 일대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리스 산토리니 섬이라고 나와 있고 흰 색깔 벽을 칠해 놓은 이 건물인데, 이거 아마 오버워치 하는 친구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오버워치 하는 친구들은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요 맵이 바로 이 그리스 산토리니를 본딴 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하는데,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덥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벽이 두껍고 창문을 작게 해서 외부 열기를 막기도 하고요. 또 벽을 흰색으로 칠해서 햇빛을 흡수하는 그러한 건축물을 짓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대 기후 사람들의 생활까지 봤고요. 농업 간단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로 구분해서 볼 거예요. 세 개로 구분해서 볼 건데, 첫 번째 이제 온대 계절풍 기후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우리나라 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쌀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벼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서한해양성 기후, 대체로 이제 유럽인들은 주식이 빵, 감자, 스테이크 이렇게 생각나죠,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은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고 겨울철도 되게 온화하기 때문에 풀을 기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곡물도 재배하고 가축도 많이 기르는, 혼합해서 기른다라고 해서 혼합 농업을 합니다. 이제 빵도 키우고 밀도 키우고 소도 키워서 이제 두 개를 같이 한다라고 해서 혼합 농업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지중해성 기후 갈게요. 여기 낙농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뭐 다음에 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큰 것만 할 거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굉장히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건조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여름철에는 포도, 올리브, 오렌지, 코르크와 같이 뿌리가 깊고 잎이 단단한 나무 위주의 수목농업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수목농업이란 말 나오네요. 수목농업. 기온이 높고 건조한 여름철 날씨 잘 견디는 과실나무. 숫자가 나무 숫자고요. 나무 수. 그다음에 이제 목자도 나무 목자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수목 농업이라는 것을 결국엔 나무로 하는 농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길러서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들을 키우는 건데, 대체로 포도, 그리고 이제 오렌지, 올리브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곳들은 이제 와인으로 좀 유명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이런 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고, 여기도 역시나 다음 시간에 푸는 걸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우리는 건조 지역 생활과 툰드라 지역 생활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기후에서 마지막 단원인 4단원 건조 지역 생활과 툰드라 지역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가장 살기 힘든 기후가 바로 이 두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실 교과서에는 이제 여기 툰드라라는 것은 사실 한대 기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 맨 앞부분에서는 이제 냉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교과서에서는 냉대 기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조 기후와 이제 한대 기후까지만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물건이 다섯 개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사막을 탈출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 순위를 매기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2년 전에 이제 어떤 한 친구가 이런 걸 답을 했어요. 첫 번째 순위로 이제 선글라스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왜 뽑았냐? 선생님 생각엔 당연히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이제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선글라스 끼면 간지나잖아요. 라고 답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랬던 황당한 답변했었던 이제 그런 페이지여가지고 갑자기 문득 기억이 나서 얘기해봅니다. 그 친구는 지금 3학년이 됐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건조 기후와 한대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 건조 기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 교과서 30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요. 여기 30페이지고요. 30페이지 보면은 이제 앞 시간 했었는데 연 강수량이 이제 500ml 미만인 곳을 우리가 건조 기후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건조 기후 같은 경우는 연 강수량이 500ml 미만이란 얘기죠. 그런 곳이 이제 건조 기후인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너무 많아서 나무가 거의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 혹은 초원지대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조 기후도 온대 기후랑 마찬가지인데요. 온대 기후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됐었죠. 아까 온대 계절풍, 서한 해양성, 지중해성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처럼 이쪽 건조 기후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막 기후고요. 두 번째가 바로 스텝 기후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익숙한데요. 사막의 정확한 정의는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이고요. 스텝 기후라는 것은 조금 그보다는 비가 좀 더 옵니다. 그래서 250에서 500mm 미만인 곳을 이제 우리 스텝 기후라고 합니다. 스텝은 쉽게 말하면요. 여기 스텝은 같은 말로 그냥 초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풀이 있는 초원을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 지역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막은 우리가 쉽게 모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자갈, 바위, 암석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막의 80%를 차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은 아까 초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짧은 비가 오는 기간 동안 작은 풀들이 조금 자라서 초원을 이루기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건조 기후는 적도가 여기 있거든요. 적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 저 위도 한 20도, 23도쯤 되는 저 위도에서 이러한 건조 기후가 나타나더라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4페이지가 되겠고요. 먼저 사막 지역의 어떤 주민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지역. 조금 쉽습니다. 이제 사막은 강수량이 적어서 농사짓기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어디가 필요하냐면요. 외래 하천이나 오아시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만이 살 수가 있겠죠.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밀, 목화, 대추, 야자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 관계 수로를 이용해서 관계 농업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 동네에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물을 저 멀리서 끌어온다. 그 농업을 우리는 관계 농업이라고 해요. 지금 그림 나가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관계 농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 사막 지역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으로 대체로 집을 짓고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엄청 뜨거운데 밤에는 엄청 추워요. 사막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을 막기 위해서 벽을 두껍게 만들기도 하고 창문을 작게 내고 건물도 다닥다닥 붙여서 이제 붙여 짓기도 하고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가옥의 지붕을 평평하게 한다. 아까 이제 열대 우림기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집의 지붕을 이렇게 경사가 지게 했다면은 여기는 굳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겠고요. 그다음에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헐렁한 옷을 감싼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텝 지역의 주민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흔히 그냥 쉽게
몽골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몽골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대체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죠. 말, 염소, 양 이렇게 해서 유목 생활을 주로 하고 이 가축이나 털로 대체로 많은 것을 의식을 이제 해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옷도 입고 먹는 것도 먹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은 천막의 형태로 몽골에서 게르라고 부르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목을 하려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엄청 열심히 지었다가 또 부시고 이동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짓고 빨리 철수할 수 있는 약간 우리 현재로 치면 텐트 같은 그런 집을 이제 만들어서 지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립과 분해가 편한 이동식 가옥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가 이제 사막 기후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스텝 기후의 게르라고 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 거 먼저 보면은 지붕이 좀 평평하다라는 거, 근데 창문을 되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바람이 최대한 안 들어오게끔 하려고 했다는 점. 요거는 이제 이동이 편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쉽게 짓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건조 지역의 변화는 최근에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마지막 한대 툰드라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툰드라 지역. 툰드라라는 말을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한대 기후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툰드라의 뜻은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 추워서 나무가 잘 못 자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툰드라 기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더운 달, 그러니까 여름이 되겠죠. 여름날의 평균 기온이 10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너무 낮아서 나무가 자라기 어렵고요. 2, 3개월의 짧은 여름 동안에만 기온이 영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2, 3개월을 빼고 나서는 모든 날씨가 이제 거의 영하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엄청 춥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강수량은 적은 편이지만 기온이 낮아서 증발량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막과 달리 지 표면은 좀 다습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증발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막과 달리 지 표면은 그래도 조금 촉촉한 다습한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북극해를 둘러싼 유라시아 대륙 북부와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 그린란드, 남극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툰드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매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다시 설명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지식 14번째 툰드라 기후지역의 특징과 주민 생활은에 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툰드라는 1년 중 대부분의 시기에 땅이 얼어 있으며 기온이 너무 낮아 나무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2-3달 정도의 짧은 여름 동안만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지표면이 녹게 됩니다. 땅의 표면은 녹았지만 땅속 깊숙한 곳은 여전히 녹지 않으면서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물이 여기저기 습지를 형성하고 출렁거리는 땅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때 풀이나 이끼류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수많은 동식물이 번식을 위해 이곳으로 모여드는 등 생명의 땅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툰드라 지역에도 고산가옥이 나타나는데 이는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서 얼었던 땅이 녹아 건물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을 땅속 깊숙이 받고 지면으로부터 바닥을 높게 띄어 건물을 짓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불가능한 툰드라 주민들은 물고기, 바다 표범 등을 사냥하거나 술록 유목을 하며 생활합니다. 동물의 털과 가죽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 입고 동물의 털과 가죽을 이용해 이동식 가옥을 만듭니다. 툰드라 주민들은 날고기와 젖을 이용해 식생활을 하고 있으며 날고기를 많이 먹는 이유는 기후 특성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기 어려워 날고기를 먹음으로써 부족한 비타민과 철분을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산문질이었습니다. 자, 영상 잘 시청했나요? 네, 영상 보면은 조금 재밌는 장면도 있었고 조금 충격적인 장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교과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툰드라 지역에는 땅 속에는 1년 내내 녹지 않고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평생 영구적으로 얼다란 뜻입니다. 우리가 추우면 동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얼다란 뜻이고 흑토
땅이 언다란 얘기인데 평생 동안 얼어있는 땅을 우리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은 이 영구 동토층 그 윗부분 표면이 이제 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물이 습지를 만들어서 풀이나 이끼류 등이 무성하게 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어떤 거랑 관련이 있었냐면 아까 영상에서 출렁출렁한 땅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 바닥은 이제 얼어붙어 있는데 그 윗부분만 조금 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이제 우리 툰드라 지역의 모습이고 그 물기가 조금 있는 그 곳에서 이제 이끼 정도가 자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끼를 찾아서 떼지어 이동하는 술록의 무리 정도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먹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 이제 기온이 너무 낮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술록을 유목하거나 물고기, 바다 표범 등을 사냥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 봤겠지만 날고기나 날생선을 먹고요. 어떤 아이가 셋 중에 아이 한 명이 컵으로 뭘 마시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마시고 있는 모습이 물을 마시는 건지 피를 마시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이용해서 옷과 신발 등을 만들고 술록이나 개가 이끄는 썰매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툰드라 지역 역시나 바닥을 지면에서 띄워서 지은 고상가옥이나 구조물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여름철에 기온이 오르면서 얼었던 땅이 녹아 건물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둥을 땅속 깊숙이 박고 지면에서부터 바닥을 높게 띄워 건물을 짓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역의 변화, 오늘날에는요 백야 현상 여기 나와 있었는데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현상이라고 했었죠.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곳이고 이제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빙하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오로라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대체로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 상품들을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천연가스, 석유 등이 나는 곳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열대기후, 온대기후, 건조기후, 한대, 즉 툰드라 기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이제 수행평가, 신문 만들기를 진행할 때 내가 어떤 지역에 좀 관심이 있겠구나, 어떤 지역을 조금 조사해보면 재밌겠구나 라는 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후를 하나 택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조사해서 다음 주에 신문 만들기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수행평가랑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면 우리 사회 설문지에 마지막 질문 남기는 항목 있잖아요. 맨날 이상한 글 쓰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꼭 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전화나 문자로 개별적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 등교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수행평가 안내 및 기후랑 관련된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신문 만들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혹은 수행평가랑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면 꼭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